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할 것으로 가장 유력했던 영화는 샘 멘데스 감독의 1917입니다. 샘 멘데스 감독은 2001년 자신의 데뷔작 아메리칸 뷰티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촬영상의 5부문을 싹쓸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1917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세운 엠블린 파트너스가 제작하였고 아카데미상에 앞서 골든글로브상 2관왕, 영국 아카데미상 7관왕을 기록하여 각종 수상 예측 사이트에서는 영화 1917이 당연히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점쳤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쟁취해냈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은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까지 쟁취해냈는데요. 특히 국제영화상은 그동안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불렸지만 아카데미상이 미국인들만의 로컬 잔치라고 조롱받는 것을 변모시키기 위해 그 이름을 국제영화상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라고 불리는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가 국제영화상도 동시에 수상함으로써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단순히 한국 영화계에 큰 획을 그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제의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영화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로부터 시작한 대장정을 화려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본상 후보에 오르고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고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것은 아시아 최초이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각종 외신에서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에 대해 극찬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홀대했던 아카데미에서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 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낼 정도인데요. 특히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보인 태도를 극찬하고 있기도 하죠.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감사하다 라며 남다른 애국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영화 기생충과 함께 수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 아이리시맨의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와 함께 수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공부를 시작할 때 마틴 감독의 영화를 보며 공부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외에도 그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토드 필립스 감독, 샘 멘데스 감독 등을 모두 언급하면서 전기톱으로 트로피를 잘라서 다른 감독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다른 감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평을 해외 외신들로부터 받고 있죠. 한편 한국 영화의 미국 영화제 싹쓸이 소식을 듣자 일부 미국인들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블레이즈 TV의 진행자인 존 밀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여 봉준호라는 남자가 원스 어폰 어 타임과 1917을 제치고 오스카 최고의 영예를 차지해냈다. 처음에는 Great Honor, Thank You 라고 영어로 말문을 열고선 이후에는 오로지 한국어로만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는 거다 라며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한 봉준호 감독을 비난하는 듯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접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전설이라고 불리는 R&B 싱어송라이터 존 레전드마저 그에게 누가 너한테 이러라고 돈이라도 줬니? 아니면 그냥 재미로 이러는 거야? 라면서 비꼬는 트윗을 남겼죠. 또한 미국 버라이어티의 리포터는 배우 송강호에게 미국에서 유명해져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통역사인 샤론 최가 이 질문을 듣고 그게 질문인가요? 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여 화제입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미국 네티즌들은 위대한 미국에서 유명해진 소감이 어떤가 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미국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고 있죠. 세계적인 영화제로 나아가는 길목에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무엇보다도 미국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배우 송강호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라는 답변을 하였기에 재치 있는 답변을 한 배우 송강호와 황당한 심정을 당당하게 드러낸 샤론 최 통역사에게 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화해의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작한 반도체를 화웨이와 거래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반도체 중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를 어느 하나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끊겠다는 말입니다. 화웨이는 이제 어두운 미래 속에서 큰일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큰일입니다. 당장 이 사태에 대한 여파를 옆에서 실감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한편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이에 따르는 한국 기업들의 당면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화웨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휴대폰과 5G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중국 최대의 종합통신 회사입니다. 휴대폰은 세계 2위, 5G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입니다. 연간 2억 4천만 대 휴대폰을 생산하고 5G 장비는 세계 3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큰손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3차 화웨이 제재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5G 장비 모두 반도체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9년 5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막는 1차 제재를 시작하였고 2020년 5월 미국 기술을 이용해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를 만들어 납품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2차 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제재는 화웨이가 설계한이라는 문구를 빼버려서 화웨이로 가는 반도체 모든 공급망을 차단하였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자신들이 만든 장비를 통해 기업들을 해킹하고 첨단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웨이가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모습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이렇게 강력하게 때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국의 첨단 산업을 보호하여 기술 패권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올해 11월 대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나빠진 중국의 이미지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공세를 높여 지지율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화웨이는 존폐의 위기에 섰습니다. 화웨이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폰 사업은 내년부터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GF증권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지난해 2억 4천만 대에서 올해 1억 9,500만 대로 줄고 내년에는 5천만 대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5G 통신 장비의 시장 내 입지도 크게 줄어들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의 험난한 추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선점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최악의 3대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첫째로, 현재 화웨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5G 시장에서 입지가 점차 줄어들어 결국 6G 시장에 들어서면 업계 선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둘째, 중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퇴보할 것이다. 셋째, 중국 IT 기업들의 입지가 위협받아 결국 기술 패권이 서방 국가로 완전히 기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만일 화웨이가 쓰러진다면 반도체 영역에서 제2의 화웨이가 나오기까지 10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첨단 핵심 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철저히 퇴보할 수 있다고 전하는 등 현재의 화웨이 사태를 심각하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절박해진 화웨이는 막판 반도체 수급에 열을 올렸습니다. 최근 화웨이는 화물 전용기를 띄워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생산한 기린 9000칩 1000만 개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중국 돈으로 600억 위안, 약 1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가 급발주에 나서면서 TSMC, 미디어텍 등의 20개가 넘는 현지 반도체 업체들의 8월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21% 늘어나 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웨이의 입장에서는 재고를 비축해 버티려는 움직임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2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궁지에 몰린 화웨이가 택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를 전망했습니다. 첫째는 화웨이 고객사로 하여금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멍청하게 이를 승인해 줄 리가 없지요. 둘째는 미국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 공급망 내에서 자체적으로 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 발 빨리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만든 칩을 생산해줄 중국 현지 파운드리마저 거래 제한 기업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셋째는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화웨이 핵심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매각하여 화웨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면 중국 내 다른 기업을 위한 칩 설계가 가능해지고 이는 화웨이에게 다른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더라도 이번 미국 제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웨이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렇게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화웨이 금수저치라는 일격을 당한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들 또한 미국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미국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 엔비디아의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 영국 ARM 인수에 어깃장을 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ARM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을 순순히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결합 승인을 거부해 딜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기도 하죠.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에 대해 중국 당국이 기업 결합 승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RM의 본사가 있는 영국도 해당 인수합병 M&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국내의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2016년 퀄컴은 470억 달러의 NXP 인수를 시도했으나 중국의 승인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국가와 기업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딜 클로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처하는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의 3%인 약 7조, SK하이닉스는 매출의 11%인 약 3조를 화웨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웨이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손실액을 모두 합하면 연간 약 13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환 포스코 경영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제한된 가운데 제조업체들이 2017년에서 2018년에 거쳐 진행된 설비 투자의 결과로 반도체 생산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여 현재는 공급 과잉 상태이며 화웨이라는 커다란 고객이 사라질 경우 수요는 더욱 위축되고 그간 화웨이가 재고 비축을 위해 필요 이상의 반도체를 구매해왔다면 한국 기업들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올 11월에 있을 대선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약화될지 아니면 화웨이가 망할 때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한 한국 기업은 연간 약 13조 원의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제재가 우리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타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웨이가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스마트폰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삼성과 LG의 스마트폰 사업이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오는 2023년 연간 3억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5G 통신장비 사업에서도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5G 통신장비는 중국 화웨이가 싼 가격을 이용해 세계 1위를 점유해왔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5G 산업이 주춤하게 된다면 높은 기술력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5G 산업이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다시 한국 반도체 업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강대국 사이에 끼어 또다시 손해를 보는 대한민국 같아 보입니다. 미국의 한마디에 연간 13조 원의 거대한 고객을 잃게 되었으니 말이죠. 거대한 파도는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에 왔을 때 더 크게 실감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파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만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의 파도를 충분히 극복할 만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화웨이의 몰락은 오히려 기회가 되어 한국 기업들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도를 넘어 승승장구하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